B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모양상이 70도가 있네요. 그럼 이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돌려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도록, 약간 이런 모양이 되도록, 여기 A, E, D 이렇게 되도록. 그럼 닮은 동이 성립하죠. 겹쳐놓고 그리면 헷갈리니까 바깥으로 빼서 그린다고 칩시다. 이렇게 A, E, D 여기 70도. 근데 A의 길이가 3, AD의 길이가 4. 자, 이렇게 됐고, DB의 길이,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큰 삼각형의 이변 길이는 4 플러스 X. 대, 작은 삼각형 이변의 길이는 3이죠. 그 비율값은, 이쪽 비율값, 8대 이 비율, 4. 여기에 2배. 그래도 2배가 되려면 이게 6이 돼야 되니까 X는 2가 되더라.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전체 높이가 18이고, 이 수면의 높이가 6인데, 이 그래서 전체 부피가 648이면, 요 그릇 가득 다 채울 때 더 필요한 물의 얼마입니까?를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이 원뿔과 여기는 이 원뿔은 서로 닮은 도형이겠죠? 여기 물이 차져 있는 원뿔과 나머지 전체 원뿔은. 근데 그 높이 값이 6대 18이니까 길이비는 1대 3이에요. 근데 이건 길이비지. 근데 물을 채우려면 부피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닮은 도형에서 부피비는 세제곱배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1대 27. 근데 여기 채울 때 1 걸릴 때, 전체 채울 때 27이 걸릴 텐데, 여기 채울 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 채우면 이거예요. 648. 비례식 27 곱하기 x는 648. 약분, 구류약분하면 여기 3 남고, 여기 구류약분하면 9, 7, 63에 이렇게 되죠. 다시 약분하면 24. x는 24. 요만큼 24만큼 채워졌다는 얘기죠. 24 세제곱 센티미터만큼 채워졌어요. 그럼 얼마나 더 넣어야지만 다 채워집니까? 물어봤으니 전체 부피값에서 여기는 24를 빼게 되면 여기 채워지는 부피량이 나오겠죠. 평행을 의심해야 돼요. 얘랑 평행이고 얘랑 평행이네. 왜 평행이지? 하다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 되죠. 그죠? 얘랑 평행하다 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이 되고 얘랑 평행하다 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이 돼요. 나머지 한 각은 저절로 같아질 테고. 그럼 두 도형은 AA 닮음이 성립하겠죠. 그럼 두 도형이 AA 닮음을 알았으니까 이 도형을 여기에 맞춰서 따로 옆에서 이렇게 그림 하나 더 그린다고 생각해라고 했죠. 비슷한 모양으로 같이. E가 여기로 오는 건 맞겠는데 AD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죠. 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평행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각과 이 각은 같은 각이죠. 그럼 A, B, C에 놓이는 위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위치가 A로 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앞뒤가 바뀌어서. 그럼 A의 길이가 여기가 4. 그럼 두 동을 비교하다 보니까 14대 4. 14대 4. 약분하면 7대 2. 두 동의 길이비는 7대 2예요. 근데 이제 CD의 길이 구하는 얘기죠. CD, 여기 길이. 여기를 몰라서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요? 21-X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21-X인 거예요. 그럼 두 동의 닮은 비는 7대 2인데 이 닮은 비는 이변과 이변에도 적용이 되죠. 이변은 21이고 이변은 21-X가 되니까 비례식을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비례식 풀면 곱하면 147 마이너스 7x는 42 넘어가면 7x는 1로 넘어오면 105 따라서 x는 15 저 길이 선분 CD의 길이는 15cm가 된다. 정삼각형 모양에서 얘를 접어내려요. 그 A가 여기 접히도록. 이 문제는 매우 유명한 문제인데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에요. 아,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근데 유명한 문제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 이게 닮음이 되냐면 이 각도가 60인 건 알겠죠? 접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60도가 이리 갑니다.
각 하나 갖고 그다음 나머지 이 한각을 A라 부르고 나머지 이 한각을 B라고 합시다. 그럼 A와 B를 더하면 120도가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여기 있는 거가 C라고 합시다. 그럼 C와 B를 더해도 몇 도가 돼야 되죠? 120도가 돼야 돼요. 따라서 A와 C는 같은 각이에요. 이게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몇 도냐면 60도겠죠. 60A, 그럼 나머지 한 건 저절로 B가 되니까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 성립해요. 그럼 변길이 맞춰서 그려야 되겠죠? 여기는 이 빨간색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똑같이 이때 그려놓고 이렇게 빨간 삼각형 여기 F, E, C, O 여기 8, 여기 7.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이 노란색을 이 모양에 맞춰서 그려야 되겠죠? 60이 오른쪽 가도로 나와야 돼요. 60 오른쪽 가도로. 그럼 얘가 오른쪽 가고 모양상 이렇게 D하고 E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서 B가 1이 오고 좀 뾰족한 D가 1이 오고 E가 1이 가도록 이렇게 잡아두고 이제 변길이 쓰는 거예요. 지금 어디 찾으라면 AD 길이 찾으라는 얘기거든. AD. 여기 길이에요. 여기를 정의해야 되거든. 문제는. 그러면 여기가 X면 얘가 X인 건 당연해요. 이게 접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DE가 X인 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은 DB의 길을 정의해야 되는데 DB의 길을 알고 싶으면 선분 AB의 길을 알아야죠. 이 바깥에 있는 게 정삼각형이죠. 이 한 변 길이 얼마일까요? 12겠죠. 왜요? 이 길이 5예요. 네. 근데 여기가 얼마죠? 좀 지저분하죠? 7. 근데 여기는 이 변 길이는 여기서 더 펴내는 거죠. 네. 그럼 5와 7을 더한 거니까 변 길이는 12. 그럼 이 길이는 12-x가 돼요. 그럼 DB의 길이 여기가 12-x가 돼서 이제 비례식이 성립하죠. 7대 x는 이변 8대 12-x랑 같다. 비례식. 8x는 곱하면 84 7x 넘어가면 15x는 84 따라서 x는 15분의 84 이거 3을 약분하면 5분의 28 이렇게 AD 길이가 나옵니다. 있는 각이 얼마인지 몰라서 여기 A라는 각은 여기가 점인 건 알겠죠? 근데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이거 그냥 스몰 a라고 정의합시다. 그럼 여기는 각의 전체는 몇 도가 되냐면 A 플러스 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각 B의 이쪽 각을 모르니까 이게 스몰 B라고 합시다. 그럼 각 B의 크기는 스몰 B 플러스 점. 같은 구조로 여기를 이제 조그맣게 C를 둔다면 여기는 이 C의 각은 스몰 C 플러스 점. 자, 이제 잘 보시면 아주 쉬워요. 이 내부에 삼각형 그려져 있는데 이 각을 정의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얘가 외곽이 되죠. 네.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의 외곽. 그럼 나머지 이 두 각을 합친 거니까 얘가 A 플러스 점이 돼요. 이 말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얘랑 더한 거니까 B 플러스 점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C 플러스 점. 각 A가 A 플러스 점, B 플러스 점, C 플러스 점. 근데 얘도 똑같네. 닮은 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있는 위치 바꿀 필요도 없을 것 같죠? 8, 7, 6. 그럼 여기 8의 비율, 7의 비율, 6의 비율. 이 비율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변의 비가 지금 얼마냐면 4잖아요? 네. 이해돼요? 반만큼 줄었죠. 그럼 얘도 반만큼 줄여야 되니까 이 길이는 2분의 7이 될 테고 얘도 반만큼 줄여야 되니까 이 길이는 3이 될 겁니다. 문제는 선분 DF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6의 절반값인 3이 된다는 거죠.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 그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직각이죠. 직각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기본 공식 3개 있죠.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면 여기에요. 20을 제곱한 값은 여기 선분 DH 16 곱하기 2변. 2변은 그냥 X라고 합시다. X. 괜찮죠? 그럼 X는 16분의 20 곱하기 20. 이거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여기는 4가 남고 여기는 5가 남고 또 다시 4로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남고 5, 25. X가 25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25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죠. 3, 4, 5, 6, 8, 10, 9, 12, 15 여기다 뭘 곱하냐면 3에 5배 얘는 4의 5배 얘는 5의 5배 딱 떨어지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풀어도 되겠지만 이건 워낙 간단한 피타고라스 숫자니까 이게 20, 얘가 25면 아 얘는 15가 되겠구나. 남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얘기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20 이렇게 약분하고 정답은 150. 네. 헷갈린 데 있나요? 피타고라스 거기부터 다시. 피타고라스. 자, 이제 구하는 여기가 이제 20이 됐고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냐? 25가 됐었죠. 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건 수직이라 요 길이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야 피타고라스 25의 제곱은 20의 제곱 플러스 선분 AB의 제곱. 그럼 선분 AB의 제곱은 이게 625죠? 625에서 400을 빼면 225가 남죠.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15.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매번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3, 여기 4, 그럼 이 변 얼마냐면 5. 혹시 이게 기억나요? 3, 4, 5 조합. 피타고라스의 항상 성립하는 조합. 3, 4, 5. 그럼 여기 1배. 한 숫자도 성립하는 피타고라스인데 여기다 이제 2배를 내요. 그럼 얘도 2배, 얘도 2배. 그럼 이 길이는 6, 이 길이는 8, 이 길이는 10일 때도 이 피타고라스 성립해요. 그래서 3K, 4K, 5K일 때는 항상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 라는 표현을 그리고 이 교재는 설명 안 했네요. 이 교재는 피타고라스 뒤에 나오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나중에 또 설명하긴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으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런 방식 피타고라스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 20이고 얘가 25였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 남냐면 9가 남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변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이건 할 수 있죠. 가운데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럼 x 제곱은 이게 얼마인가요? 이건 3의 제곱, 얘는 4의 제곱이니까 얘는 12제곱, 144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x는 12. 이게 1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얘로 보는 거예요. 25. 곱하기 높이, 이거. 12. 약분하면 6이 남고, 곱하면 150. 약간 같은 답이 나오긴 합니다. 피타고라스 암수식으로 풀 수는 있어요. 이건 어떻게 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 내부에 있는 삼각형과 이 외부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죠. 평행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상 뭐가 성립하냐면, 이 왼쪽 변과 이 전체 왼쪽 변, 오른쪽 변과 전체 오른쪽 변, 아랫변과 전체 아랫변은 서로 닮은 도형의 대응변으로 그 길이비가 일정한 거예요. 이건 닮은비가 됩니다. 대응변뿐 아니라 두 삼각형의 닮은 비례가 돼요. 왼쪽 변, 전체 왼쪽 변, 오른쪽 변, 전체 오른쪽 변, 밑에 변, 전체 아랫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닮은비가 되는 거고 근데 닮은비가 아니어도 성립하는 조건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그림이 똑같지? 그림이 달라 보여야 되는데 그림은 이렇습니다. 처음 그림을 형상화 시켜드리면 이변 대 이변의 비율, 이변 대 이변의 비율,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이 같은 비율이에요. 두 번째는 평균 그으면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같은 비율이에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변과 이변의 비율값과 이변과 이변의 비율값은 길이가 똑같지는 않지만 비율이 일정했었죠. 네. 그러면 이쪽 변에 있죠. 남아있는 변의 비율도 일정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변의 비율도. 그래서 이변과 이변 비율, 이변과 이변 비율은 서로 같은 비례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변의 길이 같다는 게 아니고. 다만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만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뒀어요. 이게 뒀는데 이변이 3인데 이변이 4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럼 여기가 6이면 여기는 8이 돼야 비례가 맞죠.
2배, 얘도 2배 이렇게 넣었으니까 비례가 일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 남냐면 1이 남고 여기는 2가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3대 1의 비율은 6대 2의 비율과 같다는 얘기지. 6대 1이 약분하면 1이 3대 1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대신 3대 4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냐 묻는다면 닮은 비가 맞아요. 3대 4, 그럼 얘도 3대 4, 얘도 3대 4 이게 성립하는데 이변과 이변의 비율은 3대 1이잖아요. 3대 1, 3대 1은 3대 1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닮은 비랑 관계없이 처음에 할 때 이 모양만 닮은 비가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옆구리로 깡총깡총 뛰는 이 모양은 그냥 이 둘에 대한 비례는 각자 성립하겠지만 전체 삼각형의 비례는 관계는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그림도 있고 또 이런 그림도 성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이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지 않고 전체 변 대 아랫변 얘랑 이 전체 변 대 아랫변 얘도 얘네 둘만큼은 비례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아까 했었잖아요. 이게 3대 1, 4대 1, 얘는 6대 8, 그럼 여기 6대 2가 됐었죠. 8대 2와 4대 1은 같은 비례예요. 얘네들끼리는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딴 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여기는 이 그림 뭐냐면 이거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이 원래 있었고 여기 내부에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이 있었다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좀 더 이렇게 옆으로 많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린다 쳐봐. 접어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닮은 도형인데 이걸 위로 접어 올리면서 같이 평행을 둡니다. 이렇게 같이 평행을. 이런 느낌으로 평행을 뒀다 칩시다. 평행은 해. 근데 문제는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고 얘랑 같은 거지 이렇게 두 개는 별 관계가 없죠. 근데 이걸 접어 올릴 때 이렇게 접어 올리지 말고 아까 여기 이 삼각형을 접어 올릴 때 한번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접어 올린다? 아니면 접어 올려놓고 튼다? 이런 느낌이죠. 좌우를 이렇게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던 도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쪽 일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랑 평행한데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엇각으로 같아져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얘랑 억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변과 이변의 비례는 이변과 이변의 비례랑 같으면 다시 이변과 이변의 비례랑 같다는 거죠. 이건 닮은 비가 성립해요. 그러면 안에 있던 이 도형이 이변 길이가 위로 접어 올라가면서 이쪽 변에 있었던 요 변과 이 변의 관계가 이 변이 이로 접어 올라가면서 이 변과 이 변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요? 근데 이거는 닮은 비가 성립해요. 근데 이제 이걸 제외한 또 나머지 그림 있죠? 색깔 달리해서 이 변 대 이 변 이렇게 와요. 올라갔다가 훅 하고 저때 밑으로 내려와. 그럼 얘도 같은 패턴대로 그럼 얘도 올라갔다가 훅 하고 내려오는 이 비율은 같은 비율이에요. 하지만 얘는 닮은 비율이랑 관계없는 거야. 여기서만 딱 성립하는 비율. 아니면 이제 다르게 약간 여기는 너무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약간 감각적으로 보시면 돼요. 감각적으로 어떻게? 전체 변 대 아랫변. 아까는 전체 변 대 윗변이라면 이제는 전체 변 대 아랫변. 그럼 얘도 똑같이 전체 변 대 아랫변. 얘네 둘은 성립할 거라는 얘기죠. 나머지까지 성립하지 않아도 얘네들끼리는 성립할 거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이쪽 그림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선에 대한 닮은 비례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도 있고 뭐 어려운 문제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두 개를 하나 잠깐 해본다면 이건 푸는 방식이 많아요. 여기 x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x는 이 삼각형의 아랫변이죠. 그럼 아랫변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 큰 삼각형이 얘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닮은 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대 3 이렇게 보면 안 되고 6대 9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왼쪽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의 왼쪽 변, 큰 삼각형의 왼쪽 변, 이런 느낌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6대 9는 왼쪽 변 대 전체 왼쪽 변은 아랫변 대 전체 아랫변 이렇게 봐야 돼요. x 대 12가 된다. 9x는 72, 따라서 x는 8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이건 아까 본 것처럼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x 대 4는 이게 쪼개는 거죠. x 대 4는 옆구리에서 깡총깡총, 이쪽도 깡총깡총, 깡총깡총. 얼마 남냐면 10이 남네요. 10대 5 이렇게. 하지만 이건 닮은 비는 아니다. 얘네들끼리만 성립한다. 그래서 5x는 40. 따라서 x는 8. 됐나요? 이 그림만으로도 닮은 비는 구할 수 있어요? 이거만 일단 8인 건 알겠죠? 근데 이 그림만 가지고는 닮은 비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10이니까 10대 이 조그만 삼각형 바깥으로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이거 10이야. 근데 큰 게 15죠. 큰 도형의 오른쪽 변이 15, 작은 도형의 오른쪽 변이 10이 되기 때문에 15대 10, 비례는 3대 2가 돼요. 근데 얘네들의 닮은 비가 왜 전체 닮은 비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그럼 공통각, 이각 같고, 이각 같고, AA 닮음. AA 닮음 성립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비가 전체 변의 길이비랑 같아지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건 성립이 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4대 y, x 플러스 4대 4죠. y가 아니고. x 플러스 4대 4는 이거 15대 5 이렇게 해도 돼요. 15대 5.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이거보단 이게 더 쉬우니까 x 대 4는 10대 5 이게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x 대 4, x 대 4, 10대 5 이번에 2배. 이게 5고 얘가 10이니까 2배? 그럼 얘도 2배겠지. 그래서 8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비례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 삼각형과 아까 말한 이 삼각이 닮은 비는 이게 10이니까 10대 15죠. 2대 3이에요. 조그만 거 큰 거 2대 3. 그럼 얘도 조그만 거 큰 거죠. 2대 3은 x 대 x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비례식 3x 비례식 2x 플러스 8 이 길로 넘어가면 x는 8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식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자, 다음에 x값을 구하시오.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여기만 구하면 돼. 그럼 이렇게 봐도 되겠죠? x 대, 여기를 아는데, 여기만 알고 싶은 거죠? 그럼 20에서 x를 빼는 거니까 20-x, 이렇게. 그러면 이변과 이변의 비례는 이변과 이변의 비례랑 같죠? 그래서 x 대 20-x는 4 대 12. 이렇게 식을 놓고 풀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방식. 꼭 이것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안 돼요. x 대 전체 변 이렇게. 여기 위에서 점에서 위로 올라갈 때 x 대 전체 변. x 대 20은 그 이쪽도 위로 올라갔다가 전체 변 이렇게 내려온 거죠. 4 대 16 이렇게.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식이 좀 더 쉬워 보이죠.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딱 답이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여기 있는 문제를 집에서 푸시면 되고요. 이등분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고등학교 가도 또 나오고 수능에도 나와요. 이 행위는. 그래서 이 공식은 앞으로 절대 까먹지 마시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 거냐면 삼각형 그려져 있는데 삼각형 각이 3개 있죠. 근데 그 3개 중에 한 대가 이렇게 이등분해요. 이등분해서 내려와. 그러면 비례가 성립해. AB 대 AC의 비례는 BD 대 CD의 비례가 같습니다. 라는 비례가 식이 성립하는데 저런 거는 도대체 왜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 하나가 필요해요. 삼각형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어요. 각을 이등분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등분돼 보이나요? 네, 각이 이등분됐어요. 자, 그림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인데 각의 이등분선과 이 선과 평행하도록 얘랑 평행하도록 대충 이렇게 옮겨요. 아이고 왜 이러지? 각의 이등분선 얘랑 평행하도록 이렇게 옮깁니다. 이해되죠?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여기 C랑 딱 맞닥뜨릴 때까지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줘요. 선분 AB에 연장선을 긋습니다. 이런 느낌. 언제까지 긋냐면 얘랑 만날 때까지 이렇게 가요. 처음에 뭔지를 알겠죠? 처음에는 삼각형 ABC가 있었고 내가 이등분선이 만나는 좀 D라고 하고 이 선이 평행하도록 여기서 보조선을 긋은 거예요. 그 보조선 긋다 보니까 다시 선분 AB랑 연장선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여기를 E라고 합시다. 그러면 고개를 살짝만 이쪽으로 살짝만 꺾어 보시면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으로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으로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평행선이니까. 이게 Z자 모양으로 억각. 됐나요? 네. 그럼 이건 이등변이 되네?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서로 같죠? 자, 혹시 앞쪽에서 잠깐 우리가 평행선 할 때 이거 배웠었죠? 이렇게 평행선이 있을 때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같다. 기억해요? 네. 고개를 좀 돌려보셔요. 돌려보시면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 왜? 얘네들이 평행선이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잡아두려 놓은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이제 씁니다. 그럼 비례식을 써요. 선분 AB 대 선분 AE는 선분 BD 대 선분 CD와 같죠. 근데 이게 이등변이 아니라 이변길, 이변길 같잖아요? 그럼 얘는 옮겨놔도 되겠는데? 선분 AB 대 선분 AE 자리 대신에 AC를 써도 상관없죠. 같은 변이니까. 썼더니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어디 이해한대요? 저 공식 설명하는 것만 다시. 여기? 네. 밑에 거? 네. 요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건 왜 써졌는지 알겠나요? 네. 왜 써졌는지 알겠어? 그럼 요 밑으로 내려온 데가 문제라는 얘기죠. 얘랑 그냥 같아서 그래요. AE의 길이와 AC의 길이는 이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같아져요. 그럼 AE랑 AC가 같은 변이니까 이 변을 이렇게 바꿔 써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럼 그대로 이 비례는 성립하겠지. 같은 변의 길이니까. 쓰고 나서 봤더니 이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 변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AB 대 AE가 아니고 1이 가는 거예요. AC는. AB 대 AC는 BD 대 CD랑 같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등분선일 때는 외부에다가 평행선을 그어서 저런 식의 이등변 삼각형과 적당히 평행선의 닮음 조건을 통해서 이런 공식을 매우 중요한 공식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 공식은 필히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외곽 이등분선도 같은 패턴대로 증명합니다. 그런 패턴대로. 여기 나와 있죠? 내각이 이등분선일 때는 내각이니까 평행선인 보조선을 삼각형 바깥쪽에다 그려요. 근데 이건 외곽의 이등분선이거든? 삼각형이 여기 있어요. 이 삼각형에 여기가 이렇게 보조선을 긋다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외곽이 나오죠. 외곽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 외곽의 이등분선과 평행하되 삼각형 내부에다가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줘요.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줘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으로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여기가 점이면 얘도 점이 돼요.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얘랑 같은 각.
그럼 이것도 또 이등변이 돼요. 이변과 길이와 이변 길이 같아져요. 근데 아까 잠깐 했었는데 지금 막 배워서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이렇게도 같은 비례라고 배웠지만 이변 전체변 대 아랫변, 전체변 대 아랫변 이것도 같은 비례라고 배웠죠. 이 그림을 여기다 옮겨 놓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잘 보면 얘랑 평행하거든요. 얘랑 평행하듯이 전체로 내려갔다가 다시 평행선까지 올라와요. 전체로 내려갔다가 선분 AB 대 평행선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이 길이와 아까 말한 이 길이는 같다고 그랬죠. 그럼 전체변 대 아랫변 할 때 전체변 대 이 아랫변을 이리로 옮겨도 괜찮아요. 전체변 대 아랫변. 근데 이 아랫변과 여기 같으니까 이 변을 이렇게 옮겨놓고 그럼 이쪽도 전체변 대 아랫변 이렇게 되죠. 이게 성립해요. 근데 공식 보면 아까 위에 있는 써 있는 곳이랑 아래 있는 곳이랑 똑같이 써 있거든요. 알파벳 순서가. 근데 전혀 달라요. 그림이 전혀 다릅니다. 알파벳 배열만 똑같지 내각의 이등분선일 때는 이게 내각 이등분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례가 이변 대 이변의 비례가 이변 대 이변의 비례가 같다.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외곽의 이등분일 때는 이렇게 외곽이 이등분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삼각형일 때는 비례가 이변 대 이변의 비례가 이변 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 알파벳을 외우면 안 돼요. 알파벳을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알파벳 순서는 문제마다 다 바뀔 거기 때문에 저걸 기억하지 말고 이 형성화된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아,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비례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비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죠? 네. 어머니 몇 시 오시라고 말씀드렸지? 1시 수업이었으니까. 지금 와 계시겠네? 네, 언니가 와 있어? 아, 오늘 엄마가 오신 게 아니야? 네, 언니랑 왔어요. 언니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걔는 좀 더 기다려도 돼. 뭐, 혼자 잘 놀잖아. 여기 아까 좀 이것저것 얘기하느라고 약간 진도가 조금 늦춰져서 연습 문제 한번 직접 좀 해보고 연습 문제 원래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줘야 되는데 이쪽은 그냥 뭐 핑계 삼아 거의 공식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내용을 정리하는 게 어렵지 공식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부분이라 이쪽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거는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건 설명해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이게 한 페이지인데 실제로 설명이 좀 많아요. 한 10분은 최소 못해도 10분은 잡아먹어야 될 것 같은데 늦게 끝내려서 죄송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겠지만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이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성립했냐면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 뭐 이런 게 성립했잖아요. 혹은 뭐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 뭐 이런 것도 성립했었고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선 하나 또 이렇게 선 하나 이 점도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요. 그리고 이 선분은 놔두고 이 선분을 평행이동합니다. 그대로 옆으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그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라 이 길이가 바뀌진 않겠죠. 이 선분이죠. 삼각 이 선분을 옆으로 이렇게 쭉 하고 이 선분을 쭉 하고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 도형의 평행사변형이라 이쪽 변 길이는 그대로 이쪽 근우. 이쪽 변 길이도 그대로 이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느 부분을 보냐면
여기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이 부분만. 보다 보니까 이거 사다리꼴인데, 그렇지? 사다리꼴 내부에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져 있는 상태고. 근데 아까 성립할 때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이었잖아, 흰색에. 근데 그 흰색이 평이동대에서 이리 옮겼고 같은 변이라고 했으니까 이변이 m, 이변이 n이면 이변이 m, 이변이 n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다 풀었어요. 지희 거 해. 네. 이해됩니까? 그건 이렇게 성립해요.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의 비례. 이것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성질들이 이 삼각형 성립했던 성질들이 그대로 평행선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근데 이게 평행도 할 때 옆으로 평행하셔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포개어지겠지, 서로. 두 개, 아까 이게 이 직선이 이리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직선이 포개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직선만 계속 이동해요? 상관없어요. 이걸 이동해도 괜찮아. 그냥 둘 중에 아무나 하나를 이동한 겁니다. 얘를 이쪽을 이렇게 이동해도 결론은 이만큼의 사다리꼴이 생기겠죠. 얘를 이렇게 이동해도 이렇게 x 한 번이랑 겹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을 어느를 이동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성립했던 성질이 그대로 성립하더라라는 것 뿐인 거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얘도 평행선을 기준으로, 아까 다 평행선 기준이었잖아요. 평행선 기준으로 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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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 얘도 평행선 기준으로 이변 대 요변, 이변 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변, 이변의 비례와 이변, 이변의 비례가 같았죠. A와 B, C와 D, A와 B, C와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비례가 성립하는데 얘는 그림이 겹쳐질 때 꼭 여기 평행선이 아니고 여기서도 해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두 개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닮음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와 이렇게 비례가 이렇게와 이렇게 비례가 된다 해도 답은 맞아요. 이렇게 겹쳐졌을 때는 평행선을 기준해도 되고 여기 만나는 교점을 기준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적용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길이는 좀 달라지겠지. 아무래도 여기 길이를 따지는 것과 여기 길이를 따지는 건 길이는 다르겠죠. 길이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부분 문제 안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게 비례만 잘 잡아주면 답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적용 활용 분야가 좀 넓어져요, 사실은. 평행선도 되고 점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적당히 잡고 그냥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활용, 네. 그럼 저 X자가 네. 네. 평행선도 되고 저기 만나는 꼭지점도 된다고 하는 게 그 B 적용할 때 B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고 선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난다고 칩시다. 네. 그럼 이랬을 때 만약 변의 길이가 여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3, 얘가 뭐 4, 여기 요만큼이 x, 여기가 5,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는 기준이 평행선이 기준이에요. 왜냐면 평행선과 만나는 교점에다가 변기를 잡아놨으니까. 근데 어떤 문제 풀다 보면 가끔은 평행선 쪽이 아닌 여기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얘가 뭐 6, 뭐 이렇게 됐을 때죠. 그때는 기준이 얘가 아니고 얘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꼴. 이거는 공식화되어 있는데 아까 했던 그 내용을 좀 일반화된 내용으로 봐도 되는데요. 똑같진 않고 사다리꼴이 원래는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여기는 선분 CD에 평행선을 그어요. 그럼 이 도형이 평행사변이 되겠죠. 위아래 원래 평행한 사다리꼴인데 이 변에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마주보는 두 쌍대면이 평행해서 평행사변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 다 같아져요.
평행사변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뭘 따지냐면 이 삼각형에서 비례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m 대 이 n은 뭐예요? 그러면 변길이가 나와 있는 겁니다. m 대 m 플러스 n은 이 변 대 요 변인데 요 변이 얼마냐면 b-a겠죠. 그럼 이 b-a라는 변을 통해서 이 변의 길이를 비례식을 통해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변과 이 변을 더해서 이 가운데 있는 변의 길이를 계산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를 바로 옆에서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건지 이렇게 사다리 걸 그려놓고 이 변이 4, 이 변이 6, 여기 선을 그었어요. 이게 3대 2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비례도 괜찮고 변의 길이도 괜찮아요. 되니? 이럴 때 가운데 있는 이 변의 길이 있죠? 이 변을 x라고 합시다. 이 변의 길을 x라고 했을 때 이 변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이 선분에 이렇게 평행선을 긋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4, 얘도 4, 얘도 4가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 남냐면 2가 남아요. 맞아요? 그럼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비례가 3대 5. 3대 5는 이 변. 여기를 y라고 할게요. y 대 2. 이렇게 되면 아시겠어요? 5y는 6. 따라서 y는 5분의 6. 얘가 5분의 6이에요. 그럼 이 전체 x의 변 길이는 4 플러스 5분의 6.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마무리하신다는 얘기죠. 이런 풀이도 있고 5분만. 이런 풀이도 있고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례가 m 대 n이지. 이걸로 일단 m 대 n은 이 변 대 b를 통해서 이 변을 찾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1로 넘어가서 n 대 m이 되죠. 아래에서 위로 n 대 m은 n 대 a 이렇게 해서 비례식으로 이 변을 찾아요. 그 둘을 더하면 가운데 변길이 나와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그림이 이랬었잖아요. 여기 4, 여기 6, 이게 3대 2 이렇게 됐었죠. 약간은 이게 평행선을 걷고 이제는 대각선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변 x, 여기 있는 변 y. 그럼 x, y를 더하면 이 가운데 변이 나오는 거죠. 그럼 x를 구할 때는 비례식이 3대 5는 x 대 6 이렇게 돼요. 3대 5는 x 대 6. 그래서 5x는 18이 되고 그럼 x는 5분의 18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이쪽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랑 평행하다 보니까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닮은 도형이 돼요. 그럼 비례가 여기가 지금 2고 이쪽은 5가 되는 거죠. 2와 3을 더했으니까. 그럼 2 대 5는 2변 y 대 4 이렇게 돼요. 2 대 5는 y 대 4. 5y는 2, 4, 8. 따라서 y는 5분의 8.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이법이 두 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이 없는데, 책이 있네? 여기 있죠, 책이? EF 길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좀 쉽게 구하는 공식. 만약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 있는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이쪽, 양쪽에 있는 그 비례 있죠. 비례든 숫자든 걔네들을 더합니다. m 대 m 플러스 n 분의, 위에 있는 m의 비율은 아래에다 b에다 곱해요. mb. 플러스, 아래에 있는 n은 위에다 곱해요. na. 그러면 가운데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공식화된 내용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아까 이 내용 있죠, 여기? 우리 썼던 거. 이걸 문자로 처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가 숫자로 계산한 거 있잖아요. 숫자로 계산한 걸 문자로 집어넣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사실 똑같은 풀이에요. 그냥 문자로 정리해서 공식만 정리한 겁니다. 공식을 외워둬야 풀 수 있어요? 아니요. 아까처럼 풀면 돼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풀면 되는데 이건 좀 빠르게 푸는 방식이라는 거지.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공식이라 이런 과정 볼 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통해서 가운데 있는 선분기를 구했는데 이 공식을 알았더니 그냥 단박에 답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 과정 풀이를 줄여놓은 거니까. 그래서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두 개 중에 만약 저 풀이 과정과 공식 중에 뭐를 먼저 제가 더 주력해야 됩니까? 그러면 풀이 과정을 주력해야 돼요. 이건 닮으면 풀이 과정이 중요한 내용이지 공식을 암기하는 거는 좀 후순위예요, 후순위.
다른 어떤 단어는 공식을 암기를 할 때잖아요. 근해 공식 같은 거. 근해 공식 같은 거는 뭐 유도 과정이 원래는 완전 제곱식 변형하는 거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게 인수분해 안 되거든?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2x 넘기고 4. 완전 제곱식 안 되고 해서 플러스 1 만들고 얘도 플러스 1 만들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가 되고. 제곱해서 5가 되는 거니까 이 x 마이너스 1은 5의 제곱근. 그래서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넘어가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이 과정을 줄여놓은 게 근해 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만약 얘 같은 경우라면 두 개 중에 어디다 의미를 둡니까? 그러면 여기다 의미를 두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약간 노가다성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답을, 해를 구하는 쉬운 풀이가 있는데 솔직히 일일이 다 돌아서 풀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답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문제들은 이것도 그래요.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려놓은 거냐면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포개놓은 거예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한 선분이 겹치고 나머지 양쪽 변이 평행하도록 이렇게 포개놓은 겁니다. 두 삼각형을. 포개다 보니까 만나는 교점이 나오고 그 교점에서 다시 AB랑 CD에 평행선을 같이 그어줘요. 그럼 세 개의 선분이 이렇게 평행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시작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 돼요. AA 닮은. 그래서 이제 비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비례식을 성립시켜서 풀다 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변, 이 변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죄송한데 시간상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뭘 써놓냐면 딱 책 옆에다가 책에다 공식이 완벽하게 다 안 써져 있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 공식이 이상하게 책마다 다 완벽하게 안 써져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평행 이렇게 될 때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변의 아랫변 전체 길이를 C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변 길이 얘를 X, 이쪽에 있는 변 길이 얘를 Y, 여기 있는 변 길이 얘를 Z라고 한다면 X, Y, Z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X는 A 플러스 B분의 이 양변 길이죠. 걔네 둘이 더한 거 분의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 변 길이를 곱해서 답을 써주고 이게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나머지가 나와 있는데 Y의 변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똑같이 분모는 계속 A 플러스 B예요. 근데 얘는 위치상 왼쪽 아래에 있죠. 그래서 왼쪽과 아래를 곱해요. AC 이렇게. Z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위치상 오른쪽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A, B, C 세 개 중에 오른쪽과 아랫변을 곱하는 거예요. 분모는 여전히 A 플러스 B고 오른쪽과 아래쪽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유도 과정이 아까 위에 거랑 좀 비슷한데 이 두 삼각형의 비례가 지금은 A 대 B죠. 그럼 얘도 A, 얘도 B. 그래서 A 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의 성질에 따라 A 대 B는 X 대 B가 성립해서 이 변이 아까 같은데 비례식 성립해요. A 대 A 플러스 B는 X 대 B. A 대 A 플러스 B는 X 대 B. 그래서 내양 외양 곱하다 보니까 A 플러스 B에 X 곱해지고 얘네들이 곱해지고 AB. 얘로 넘기면 이 공식이 나와요. 근데 그런 과정인 거죠. 나머지도 그런 패턴대로 문제를 정리해서 이 변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A 대 B는 Y 대 C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Z는 이 Y를 C에서 빼낸 게 Z고. 그러면 굳이 증명 안 해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이 문제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공식 3개를 알고 있으면 단박에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